그러면 두 번째 영상을 이제 찍을 건데 긍정 마인드와 행복 이제 강의를 시작할 거예요. 앞에는 오리엔테이션이었고 그래서 긍정 심리학이란 무엇인가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부분이에요. 네, 긍정 심리학이 어떤 건지 알면 그거랑 행복의 관련을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아니면 악하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한번 자기 생각을 점검해 보시겠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선하다에 가깝습니다. 아니요. 요거에 맞게 생각하고 있어요. 요거에 맞게 생각하는데 이제 주위에서 나쁜 자극이 많이 오게 되면 악해질 수도 있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이 사람의 본성이 선한가 악한가 이런 생각에서 이런 긍정 심리학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긍정 심리학이 나오기 이전의 심리학을 이제 우리가 전통 심리학이라고 여기서 부른다면 그 전통 심리학은 주로 사람의 그런 악한 본성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스탠리 밀그램이 1974년도에 실험을 하나 했어요. 여기 보면 되게 실험이 무섭죠. 1970년대에 했던 실험인데 사진을 보면 여기 실험하시는 두 분이 여기 중년 남성에게 이렇게 그 실험 참가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자극을 전기 쇼크를 줄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여기 아저씨겠죠. L에 계신 아저씨. 그러면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T인 거고 여기 2인분은 이제 실험을 하시는 과학자들이겠죠. 그래서 이 심리학자, 과학자 분들이 실험을 진행을 하는 건데 이제 이 연구 참여자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죠. 여기 아저씨가 어떤 간단한 과제를 내고 거기서 틀리면 버튼을 눌러서 전기 쇼크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낮은 수치에서 시작하겠지만 점점 과제를 많이 틀려갈수록 높은 수치까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아내 아저씨는 실제 전기 쇼크를 받는 것처럼 엄청 괴로운 그런 제스처를 보여주겠죠. 그래야 이제 이게 실제같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뭐 처음에는 전기 쇼크가 별거 아니니까 이렇게 줄 수 있겠지만 안에 사람이 엄청나게 괴로워하는 걸 보는데도 계속 전기 쇼크를 주시겠어요? 아니면 멈추실 것 같으세요? 이 연구의 결과는 66%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전기 쇼크를 점점 올려가면서 줬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엄청 괴로워할 정도 수준의 좀 위험한 수준의 그 수치까지도 그 버튼을 눌러서 이 아저씨를 괴롭게 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세상에 발표가 됐고 사람들은 이 연구에 되게 충격을 받았죠.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것인가? 누가 시키면 이게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안 하는지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 충격을 받은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어떤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는 이거를 악의 평범함이라는 말로 이제 개념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악행을 저지르면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누군가 이렇게 지시를 내리면 별 생각 없이 악한 행동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악한 일부분을 내면에 가지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악의 평범함이라는 걸 좀 설명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예전에 유대인에게 되게 가혹한 행위를 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면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되게 유명하고 이분에 대해서 영화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 영화를 보시면 이 악의 평범함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통 심리학은 이렇게 인간 본성의 악한 부분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심리학자들이 의문을 품게 된 거죠. 보면 정말 사람이 악하기만 한 존재야?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사람은 정말 악하기만 한 존재일까요? 아니라는 증거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이죠. 제2차 세계대전 이때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이 탈출하도록 목숨 걸고 도와줬던 선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타이타닉호의 침몰. 타이타닉 영화 보셨어요? 제가 한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때 영화로 만들어져서 네, 정말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사진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사진입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주 어렸을 때 나왔던 영화예요.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때도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성직자나 사제들이 그 구명보트가 개수가 모자랐어요. 그랬는데 다른 승객에게 구명보트를 양보하기도 했고 여성과 아이에게 먼저 구명보트를 탑승하도록 하는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이거는 선하지 않다면 내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겠죠. 그리고 이건 되게 안타까운 장면인데 물론 이것 위에 사진도 안타깝지만 이거는 이제 많이들 아시죠? 9.11 테러. 미국에서 있었던 테러고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라서 많은 학생들이 아실 것 같은데 이때 소방관, 경찰, 심지어 일반인까지도 보여준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인간이 정말 악하기만 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긍정심리학은 전통심리학은 인간을 너무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정말 악하다라고 보기보다는 너무 인간의 악한 면이나 약한 부분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한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선함과 강함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균형을 잡고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긍정심리학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전통심리학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왜 그러면 전통심리학에서는 사람의 부정적인 면, 악한 면이나 약한 면에 그 초점을 맞춰 왔을까? 왜냐면 질병 이론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심리학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좀 아픈 부분을 치유해주는 질병을 치료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 왔기 때문에 일부러 악한 것과 약한 거를 일부러 파헤치려고 한 게 아니라 일단은 그런 악한 부분과 약한 부분을 치료하는 영역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강점을 키우는 거는 아무래도 관심을 갖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하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리학은 고장난 삶의 수리소가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네. 그래서 질병 이론도 근본적으로는 인간을 불행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인간의 불행을 줄이려는 그런 시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질병들이 있어요. 심리학 관련해서 우울, 불안, 조현병, 성격장애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었던 거죠. 하지만 네, 긍정심리학에서는 기존하고 다르게 회복 탄력성이라던가 성격 강점이라던가 그래서 질병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거기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측면들에 이전에 비해서 관심을 갖자. 이게 바로 이제 긍정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바입니다.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전통 심리학까지 여기 영상을 한번 끊고, 네. 그 다음에 긍정 심리학 부분을 또 영상을 다시 찍어서 제가 올리겠습니다.